제가 제 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었고, 제가 작년에 썼던 책에서도 제 다음 넥스트 스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해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방향 중에서 하나가 에어비앤비 또는 뭐 단기 임대, 이런 쪽에 임대업 숙소, 이런 숙소 쪽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영상들을 제가, 그런 책들을 지금 얼마나 많이 그동안에 많이 보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제가 또 파워 J 성향이다 보니까 많은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그 영상들 공부했던 이런 강의나 책이나 한 100개, 영상으로 따지면 100개 넘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막 정리도 하고 해봤더니만 이거 보고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와, 이거 잘못했다고 완전 지금까지 막 수년, 수십 년 모아놨던 수억, 수십억 까먹는 건 하루아침이겠다. 일도 아니겠다. 라고 했던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단지 말고 비아파트 쪽 투자, 요즘에 특히 말하는 뭐 상가, 건물, 지식산업센터 이런 쪽 있죠. 앞으로도 신축이나 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그냥 새 거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양을 받지 말자.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분양 대행사나 이런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 내가 장밋빛 미래만 듣고 무조건 몇 프로 이익이 납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쪽박 차는 건 시간 문제다. 두 번째, 위치가 핵심이다. 특히 영상을 본 것 중에서 풀빌라, 펜션, 모텔 절대로 외곽에 하면 안 된다. 정말 그런 매물들이 정말 싸게 금매로 막 드는 경매가 막 수차례 막 유찰이 돼가지고 정말 싸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위치가 그 핵심 지역에 이런 쪽이 아니고 저 외곽이나 약간 좀 이렇게 교외 지역에 있는 것을 덥석 갔다가 여기 막 방 개수도 많고 이거 제대로 막 운영 잘하면 야 엄청나게 이거 돈 되겠는데, 절대로 외곽 지역에서는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왜 안 되냐? 주변에 상대적으로 지을 땅이 많다. 그 외곽 지역에 그거 딱 가봤더니 막 그 내가 지금 투자할 물건이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 막 하려고 거기만 내가 정신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 주변에 그러니까 노는 땅들, 짓는 땅들이 공간이 너무 많다. 그러면 경쟁자들이, 특히나 나 같은 일반인이 아니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법인,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순간 가격과 서비스로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을 모두 다 잡아 먹어버리겠어. 집어삼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곽에 땅들이 막 넘쳐나고 공간이 많은데 거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내가 그러니까 오픈하려는 그 위치, 동네, 지역에 최소한 하루 이틀, 일주일 이것이 아니고 한두 달 정도는 돌아다녀 보면서 상권, 유동인구, 임대료, 바닥 권리금, 하루 렌트 비용 등등을 전부 다 비교 분석해서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자. 특히나 낮 말고 밤에도 돌아다녀 보셔야 된다. 밤에도 사람이 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가? 아니 밤에 너무 좀 우범 지역인가? 혹시나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깜깜하고 이런데 좀 불안한데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데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다음은 그 메인 도로, 핵심 상권도 지금 어떤 동네가 보면 대구도 이런 데 많거든요. 텅텅 비어있는, 특히나 1층 상가나 핵심 입지, 예전에 그런 쪽에 공실이 난 지역이 없는데도 지금 텅텅 비어있고 임대로 써붙여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지역, 동네 상권은 지금으로서는 내가 피해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좀 지금은 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가도 너무 비싸고 월세, 거기에 내가 맞춰지는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에 맞춰서 들어올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거기서 장사나 임대나 사업을 하실 그럴 분들이 지금은 찾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대구도 지금 메인 범어동, 만촌동 이런 수성구의 핵심 입지의 메인 도로에 또는 메인 아파트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 거기 단지 내 상가들 1년, 2년째 지금 공실이 있는 데가 1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에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고 약간은 상가 공실 문제가 좀 해결되고 좀 이렇게 임대가 딱딱딱 찰 확률, 이 임대나 에어비앤비면 농어촌 민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 좀 사람들이 돌려 그러면 저는 좀 수년은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도심권에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산이라든지 상가, 근생 물건이라든지 메디컬 상가라든지 지금 너무너무 많이 지었는데 많이 지금 텅텅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당장 들어가가지고 막 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제2의 코로나, 생각해도 실제 그런 거.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터졌을 때 하늘로, 비행기가 다 외국으로 나가는 게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내가 여행을 못 가네? 그러면 국내라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뭐 풀빌라, 각 지역별로 있는 그런 펜션, 모텔, 여러 가지 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붐이 일면서 돈이 막 많이 벌리고 호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서 다시 이제 국외로 나가고, 국내에 예전에 막 장사가 잘 됐던 그런 쪽에 물건들이 많이 쌓이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안 오는,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데가 지금 많다 보니까 제2의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해외여행 못 가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풀빌라, 펜션, 특히 가격적으로 지금 너무 하루 빌리는데 너무 비싸더라. 외곽이나 교통이 멀고 주인이 특히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 저는 거기서 경쟁력을 잃고 끝 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할 관리가 능력이 없다. 그런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핵심이 바로 내수 경기죠.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 쉽게 얘기하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리가 없다. 쓰는 걸 줄여야 되는데 바로 큰돈 들어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또는 분기마다 한 번씩 놀러 갔던 이런 국내 펜션, 풀빌라, 외곽지 외양 공간, 그러니까 그런 쪽에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간다는 얘기인 거죠.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만 반대로 좀 늘어날 것이고, 왜냐하면 그 돈에 비해서 가성비로 따져서 돈 조금 더 보태서 해외로 나가자. 여기 너무 비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핵심은 내수 경기가 언제 얼마나 빨리 살아날 것인가에 정말 중요한 그것이 달렸다고 봅니다. 남들이 그리고 아니라고 할 때 투자 이런 얘기가 있죠. 남들이 끝났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남들이 환호할 때 팔고 놔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저는 이런 게 반대로 했다가 남들이 지금 아니라고 할 때 그때 막 들어가자라고 했다가 그냥 골로 갈 수도 있다. 특히나 필수 주거 상품이 아닌 이런 단기 임대, 렌트, 에어비앤비 관련 투자 상품은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외곽, 그리고 땅덩어리가 크고 가격이 높고 그 매물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대출이 많이 껴야 한다.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또 고금리 대출 상품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크면 클수록 저는 보수적이고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분석을 해야 된다.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방이 10개가 있는데, 그런 건물에 말이죠. 하루에 만약에 거기에 임대료가 내가 빌리는데 30만 원이다. 그러면 전부 다 여기 내가 건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룸이 10개인데 하루에 예약이 30만 원. 10개 곱하기 30만 원 하면 하루에 300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 30일 돌리면 9천만 원? 여기에서 주말에 보통 추가 비용 들어가고 사람들 인원이 추가되면 얼마 더 들어가죠. 월 1억이네. 야, 이거 청소하는 사람 몇 명 쓰고 고용해서 대출이자 딱딱 두드려 보니까 이 정도? 내가 순수 투자했던 그런 돈 대비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순수입이 최소 몇백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해서 매수하고 투자해서 매입했다가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네? 이걸 깨닫고 10개 중에 매일매일 10개가 다 찰 수 없는 거죠. 물건이 제대로 대출이자 못 내서 경매 넘어가서 돈 수억 까먹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돈이 쉽게 어디 벌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개 중에 보통 5, 60%만 이게 좀 차겠구나. 이럴 때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케팅해서 주변 경쟁 매물과 차별화를 해서 주변 비슷한 입지 연식 대비해서 내가 지금 이게 빌리는 렌트 비용이 적절한가, 비싼가, 싼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청소비, 인건비, 또 관리비 얼마나 혹시나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좀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또 직접 해야 되고, 실제로 그리고 내가 갖고 가는 돈 있죠. 매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 500만 원에 매달 들어오는데 이게 그 다음 달도 들어오고 다다음 달에도 들어오고 내년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좋은 차 사고 돈 팍팍팍 쓰거나 남들 부러운 그런 좋은 아파트 월세 이렇게 다 들어가서 렌트해서 살고 돈을 그러니까 모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런 위기가 찾아올 거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돈을 모아야 되지만 팍팍팍 쓰면 그냥 망한다. 그러니까 예대비로 항상 차곡차곡 매달 모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내가 투자할 때부터 베이스 그 바탕에 깔고 투자를 하고 매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급매로 어떤 지역에 살 수 있을까? 웬만해서 외곽을 피하고 중심권으로 좀 이렇게 좀 싸게 급매로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가격. 얼마나 싸게 남들보다 저렴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런 지식적인 그런 능력을 내가 탑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또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농어촌 민박업,
이런 쪽을 공부를 하고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고 책을 보면서 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느낀 것은, 물론 제가 너무 오늘 부정적이다, 너 오늘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혹시 너 혼자 다 배워가지고 너 혼자 막 싹 이렇게 좋은 거 해서 다 돈 많이 벌고 남들은 이런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혹시라도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주거 상품이 아니죠. 무조건 아파트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빌라에 살아야 되고 내가 계속적으로 거기 가족과 같이 내가 삶을 영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품이 아니고 내가 잠시 빌려야 되고 여행을 잠깐 단기로 가서 거기를 내가 잠깐 렌트해서 빌리는 이런 업종에 대한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너무도 낙관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중독, 중간가보다 약간 좀 비관적으로 안 될 것이다, 되면 다행인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이런 쪽으로 계산하셔가지고 수익률도 계산하시고 임대료도 계산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위치 또한 너무나 외곽 쪽이 아닌 좀 중심가로 들어오시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런 B아파트 쪽 투자가 오히려 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은가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